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주요 뉴스 알려드리겠는데요. 이 정부가 친중 행각이 얼마나 막심한가, 얼마나 중국의 우리는 중국의 부하들이에요 라고 선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행보들이 국내에서, 국외에서, 해외 외교관, 공관들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강남에 살아보니까 강남 그 별거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 살지 마세요. 그렇지만 나는 강남에 계속 살 거예요 라고 했던 사람 기억하죠?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지금 북경에 베이징 주중 대사로 가 있는 장하성, 그 베이징 대사관이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그거보다 더 열받는 일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군 당국이 북한의 수중 침투 훈련 폭증을 인지하고서도 대잠 훈련을 반토막 냈다는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국군의 우리 이지와 해군 관할 해역 진입이 폭증했음에도 군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런 군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반도 주변으로 해군 작전 영역을 대폭 확장하고 우리 측 관할 해역 진입 일수와 거리 역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10월 5일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출범 이전인 2016년 연간 10일 미만이었던 중국 해군의 우리 해군 관할 해역 진입 일수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2020년 기준 연간 200일 이상으로 폭증했으며 진입 거리 역시 2016년 55km에서 2020년에는 222km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중국 해군의 작전 영역 확장에 따른 것인데요.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해군의 작전 영역은 우리 서해와 남해 일대에 국한되었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는 중국 해군 군함이 동해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현재는 매월 정례 순찰을 돌 정도로 동해가 아예 중국 해군 작전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군사 위협 심화는 항공 분야에서도 드러났는데요. 군 당국은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 식별구역 침범 데이터를 왜곡 조작해서 국회에 허위 보고하는 짓을 저지르며 중국의 위협을 감추는 데 급급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연간 50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에는 연간 70회, 2018년 140회로 기록되어 있지만 합참 내부 문서에 중국 군용기의 실제 침범 횟수는 2016년 50회가 아니라 40회, 17년 60회, 18년 200회, 19년 150회 등 국회에 보고한 것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감추는 데 골몰하면서 지난해에는 한중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열고 상호 고위급 인사교류, 부대와 교육 교류 활성화, 전략적 소통 강화 등 국방 분야 교류 협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자고 선언하는 등 정권의 친중 행보에 부역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의 행동을 군이 앞장서서 감추고 은폐하는 것도 모자라 적과 손을 잡고 동맹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이적 행위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정권에 줄을 대고 안보를 허물고 있는 정치군인들, 역사에 그 더러운 이름이 두고두고 남을 것이라는 점 분명히 알아두기 바랍니다. 제가 채널A 뉴스탑10에 고정 출연할 때 자주 했던 내용인데 거의 월말, 그러니까 매월 한 20일 이후쯤 되면 중국 군함들이 대한해협을 통해서 동해로 들어간다. 완전히 그게 월말 정산하냐. 그래서 원래화되었다, 정례화되었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또 해군하고 연구 용역을 하고 하면서도 이 중국 해군의 작전 능력이, 작전 구역이 지금 동해 함대가 동해 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해군이 반드시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회의를 했었고, 또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중국 해군의 작전 구역이 우리 동해로 뻗쳤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해군이 항의하고 가만둬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해군은 가만히 있었죠. 왜냐? 이 위에 계신 분들이 블루하우스에 계신 분들이 그걸 싫어하니까. 왜? 그 블루하우스에 계신 분들은 중국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하인 주제에 상전이 어디 가든지 말든지 니들이 감히 무슨 말을 해?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군 수뇌부들, 저는 뭐 정상적인 이 장군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항상 하는데요. 그 중에서 최고위급 직위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정말 어떻게 이런 자들이 저 계급을 달고 저 군을 모두 통과할 수 있을까? 정말 참 안타깝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때문인지 아무튼 우리 군은 이 중국군의 우리 해군 관할구역 침범, 그리고 우리 공군 카디즈 방공 10개구역 침범, 이런 것들을 눈뜨고 그냥 두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걸 오히려 축소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2016년에는 불과 55km 정도가 들어오면서 그게 10일 미만했어요. 365일 중에서 10일 미만을 서해에서 우리 해군 관할구역을 침범했는데 10일 미만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200일 이상, 그러니까 거의 매일, 공휴일 빼면 매일 들어와서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해서 아직도 구역 획정 안 돼 있고 지금 애매한 상황인데 서해가 이런 식으로 되면 중국이 주장한 것처럼 이 황해라고 하니까 그 황하로 들어와서 이 퇴적한 이 대륙부, 그게 결국 서해 이거 다 우리 거 아니냐라고 지금 중국이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니들 영해선 그 받고 그냥 조금만 그렇게 인정해 줄게. 그것만 해도 우리가 많이 양보하는 거야. 왜? 이 대륙부이 다 그냥 중국 대륙에서 나온 거니까 이걸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꼴입니다. 우리 해군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바다의 영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바다에서의 주권을 지켜야 되는 해군이 이러면은 그들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죠. 공군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이자들. 그럼 또 국방부는 어떻게 하냐? 국방부는 더 해요. 어떻게 하냐? 자, 시진핑 주석 방한 추진을 계기로, 방한을 계기로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열고 한중 국방 교류를 더 확대해 나가자. 라고 하는 건 뭐 방한을 계기로, 이거 뭐 명분도 조금 되니까 그렇지만은 방한 추진을 계기로 지금 이 정부가 시진핑을 못 모셔서 안달이지 않습니까? 몇 년째. 그래서 방한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지금 한중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열고 더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라는 공문을 쓰는, 정말 심기를 이렇게 보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들이 군복 입고 별을 1개씩 2개씩 3개씩 달고 으스대면서 계속하면 욕할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들은 나중에 다 밝혀내서 뭐 처벌이야 못하겠죠. 그렇지만은 더 상위로 가는, 또 더 좋은 보직으로 가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에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국방부에 계시는 분들 뭐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어떤 장군이, 어떤 자들이, 어떤 국장이 신중 행위를 하고 부역하는지 나중에 다 비밀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자국에 주재하는 외국 외교관이나 주재원들에게 상당한 돈과 혜택을 찔러주며 친중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는데요. 이미 자신들의 수하로 생각하는 한국에는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주한 중국 대사관 운영에 대한 충격적인 실태가 폭로됐습니다. 교수 시절에는 법인카드로 여성 접객원이 다니는 유흥업소에 다니고 문재인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직할 때는 국가경제 폭망과 부동산 대란을 설계했다는 비난의 중심에 있는 장하성의 주중대사 취임 후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됐다는 폭로가 국정감사장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주중대사관은 장하성이 부임한 후 지난 2년간 전 세계 주요 공관 39개 가운데 가장 많은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를 집행했는데요. 주중대사관은 중국의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한답시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0만 3,756달러를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이 가운데 84.8%인 17만 705달러가 술과
선물로 나머지 주요국인 미국, 러시아, 일본 대사관의 동일 항목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기간 주미 대사관이 주류 및 선물 비용으로 지출한 예산은 44,000달러, 주로 대사관은 63,270달러, 주일 대사관은 35,963달러로 확인됐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주중 대사관 외에도 상하이 총영사관, 광저우 총영사관 역시 각각 4만 달러 가까운 돈을 술 선물로 사서 바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중국 주재 외교관들의 보안 사고는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공개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 167개 제외 공간에서 기밀 문서가 담긴 보안 USB 분실 사고가 모두 7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6건은 중국에서 사라진 것이고 모두 무단 반출되어 행적조차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현 정권의 외교 정책이 중국에 굽실거리는 정도를 넘어 중국 관리들에게 술과 선물은 물론 기밀 자료까지 상납하며 사실상 속국 노릇을 자처했다는 것인데요. 정권 차원의 이런 반역행위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엄중하게 그 죗값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가 차지 않습니까? 교수하면서 룸사롱 학교 법인카드로 룸사롱 다니고 그리고 강남에 살면서 내가 강남 살아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까지도 뭐 다 살 필요는 없더라. 나 정도만 살면 되지 뭐 했던 자 부동산을 이렇게 폭등시킨 그 설계자 장하성 아닙니까? 중국 가서 또 돈을 또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그 돈의 상당수가 술과 선물을 사서 그러니까 술 접대가 아니고 양주 사서 접대하는 거 선물하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양주 고급 양주를 얼마나 많이 샀는지 발렌타인 30년 뭐 제가 아는 최고급 술은 발렌타인 30년인데 이런 사람은 뭐 더 고급 술 더 많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사서 뭐 수백만 원짜리 그런 또 와인도 많다고 하죠. 그런 거 사서 갖다 바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선물비로 나머지 4강이죠. 미국, 러시아,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선물 공세를 펼쳤다. 자, 이겁니다. 주 중국 대사관이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로 20만 3,756달러를 썼는데 이 중에서 선물 주류 그리고 술 사서 선물로 준 거 그게 17만 705불 2억 260만 원. 그런데 미국에게는 4만 달러. 뭐 미국에게는 따로 선물하고 싶은 자들이 없는 것이죠. 현 정부 외교 공간에 있는 자들은 미국 놈들한테 무슨 선물 줘? 일본 놈들한테 무슨 선물 줘? 이런 자들만 지금 세팅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는 조금 그보다 많습니다. 63,270불. 러시아 또 친하니까 또 이들은 또. 그런데 자 상하이 총영사관이 술 선물 값으로 39,546불. 그리고 광저우 총영사관이 또 38,254불. 이런 데가 일본 대사관. 총영사관인데 여기는. 그런 데가 일본 대사관 보다 더 많고 미국 대사관에 필적하는 이런 선물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만 합쳐도 다른 나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좋아요. 이 정도까지는 애교도 봐주고 그리고 제가 뭐 우리 국방TV를 통해서 미국의 교수들이 정말 A급 교수도 아닌데 뭐 여자 공세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돈 공세, 여자 공세. 그래 까딱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 동영상 찍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미국 대선에서 동영상 뭐 공개된다 협박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인데 여기는 그 접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뭐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남들은 그렇게 접대를 받는데 여기는 오히려 접대를 해주고 있다. 왜? 하인들이니까 상전님에게 접대해야죠.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 공간에서 7개의 보안 USB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6개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그것도 누가 가져간지도 모른다. 무단 반출해서 그냥 쓱 가져가서 쓱 줬다. 이겁니다. 이 정부는 어떻게 대통령에서부터 밑에 있는 자들까지 전부 USB를 이렇게 적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는지 정말 분노스럽네요. 이거 전부 밝혀내어서 도대체 USB에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최근에 해킹을 통해서 우리 KFX 설계도까지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자들 다 어마어마한 처벌해야 되겠는데 우리 법은 너무 약하죠. 아무튼 다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마지막에는 우리 뭉쳐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